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직전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총재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75%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이자 3개월 연속 인하 조치로 예금금리는 3.75%, 대출금리는 5.50%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제성장 지원, 인플레이션 안정, 루피아 환율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1% 상승하는 등 물가 압력이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항공료 인하, 수입 물가 안정,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루피아화도 9월 들어 0.3%가량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외환 보유 확대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성장 친화적 신호임과 동시에 일부 위험도 내포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신용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흘러갈 경우 경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는 8025.17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약 14,500조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와 정부의 16조 루피아 규모 경기 부양책이 소비, 관광, 중소기업 부문을 자극해 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경기 부양에 나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합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총 3,842조 7억 루피아 규모의 지출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당초안보다 56조 2천억 루피아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번 증액은 지방 이전 지출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항목이 반영된 결과로 내년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2.68%에 이를 전망이지만 법정 상한선인 3%보다는 낮습니다. 푸르바야 유디 4대와 재무부 장관은 적자 규모가 여전히 안전한 수준이라며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교체된 스리 무랴니 전 장관이 신중한 재정 운용을 중시했다면 푸르바야 장관은 속도가 믿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재정 기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행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4%로 설정했으며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8%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연립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예산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학자연맹은 정부의 예산 운용이 인기영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인기 정책의 예산의 37% 이상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 재조정과 국가기관 독립성 강화, 규제 완화, 중산층 보호 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정의라는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8월 은행 신용은 전년 동월 대비 7.56% 늘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승인된 대출 중 2,372조 루피아가 실제 집행되지 않아 제조업, 광업, 무역 부문 자금 흐름이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은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돼야 신용 공급과 경제 성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금 200조 루피아를 국영은행 5곳에 재배치했습니다. 이 자금을 기업과 개인 대출에 활용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은행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유입으로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 유동성을 제공해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영저축은행 주가는 하루 만에 7% 이상 뛰었고 인도네시아 국립은행 역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시중 은행권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신용 공급을 최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 심리 역시 개선되면서 국영은행이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핵심 기둥임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고 자금을 시중 은행권 대출로 직접 전환하는 방식이 헌법과 예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입법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최근 통과된 군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를 비롯해 대학생들이 낸 청구 5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입법 과정이 충분히 투명했고 국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단기간 심의와 비공개 회의를 거쳐 통과돼 군의 민간 영역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돼 국민 감시가 차단됐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온라인 중계 등으로 공개적 논의를 보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3월 자카르타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논란에 대해서도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회의장에 진입한 활동가들이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수아르토요 소장은 국민이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며 학술자료 미공개와 접근 제한된 회의 장소는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입법 과정의 불투명성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입법 자료가 법이 통과된 후 2달 뒤에야 공개됐다며 헌재의 심리가 불완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문건 접근 제한과 비공개 회의가 있었음에도 헌재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여전히 문제 조항이 많다며 추가 사법심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사기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소셜미디어 계정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신디지털부 차관은 최근 이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1개의 계정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정부가 허위정보를 관리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관은 며칠 뒤 발언을 수정해 플랫폼별로 여러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모두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단일 계정 체계에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시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이 제안이 비효율적이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수 계정이나 익명 계정을 곧바로 악용과 연결짓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인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감시 확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디지털 신원조회 시스템 자체가 반복된 정보 유출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인프라 개선과 데이터 보호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활동가와 비판 세력이 탄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으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상수도 공사를 민간 지분 참여가 가능한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은 자카르타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이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물 민영화가 저소득층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간 참여가 현실화되면 요금 인상과 취약계층의 수도 접근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상수도 공사는 자카르타 가구의 약 73%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만 빈민가와 해안가 저소득층은 여전히 안정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구는 매달 최대 100만 루피아를 들여 손수레 판매상이나 급수차를 통해 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2029년까지 자카르타 전 가구의 상수도 보급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외부 자금을 통한 유연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이윤 추구가 아닌 효율성 제고, 서비스 확대,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기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상수도 공사가 과거 민간 위탁 운영 시절처럼 영리 위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물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